네, 이번 시간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일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나눠준 유인물 13, 14, 15페이지에 걸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다시 들어온 탄성 에너지 관련돼서 내용들이 있는데, 좀 순서를 바꿔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설명을 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이제 탄성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그게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수업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프린트가 순서가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된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여분에 따로 이제 필기할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그래서 1부터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게 이제 물체가 지우개가 있는데, 이 지우개를 제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이 물체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는 일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두 번째, 이 지우개를 들고 제가 가만히 정지해 있습니다. 그래도 막 힘이 들고 막 무겁죠. 이럴 때 일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세 번째, 이 지우개를 들고 제가 옆으로 움직입니다. 힘도 가하고 물체도 움직였죠. 뭔가 일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워크 해서 이제 앞으로 대문자 W로 쓸 거고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힘을 가해서 힘 F, 힘을 가해서 물체를 얼마만큼 이동시켰느냐를 가지고 물체에다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힘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일치할 때만 물리에서는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힘을 가하기만 해도 나 열심히 일을 했어, 땀 흘렸으니까 이렇게 일상적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물리에서는 정확하게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일치할 경우에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지우개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는, 들어 올리려면 힘을 위쪽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체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일을 하게 된 거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힘을 가하고 있긴 해요. 힘을 가하고 있지만, 위쪽 방향에 힘을 가하고 있죠. 하지만 물체의 이동 거리가 제로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칠판, 벽을 미는 것도 마찬가지죠. 힘을 가했지만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물체를 들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이것도 일을 하게 된 게 아니죠. 힘은 위쪽으로 두고 있지만 물체는 옆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일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거고요. 그러면은 FS로 표현되는데,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힘의 단위 뉴턴, 그 다음에 물체의 이동거리 미터를 써서 뉴턴 미터라고 하지만, 요거 자체가 뭔가 에너지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과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아래에 예제가 나와 있죠. 네, 일과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프린트물의 첫 번째 상황인데요. 물체가 이렇게 있고 힘을 잡아당겨서 S만큼 이동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누가 일을 하나?
사람의 손으로 잡아당긴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얼마만큼의 일을 할까요? 위에서 얘기했지만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 거죠. 힘 F에다가 이동거리 S를 곱한 만큼 일을 한다. 즉 힘의 방향과 물체가 오른쪽 이동한 게 일치하기도 하죠. 그럼 두 번째, 누가 일을 받았냐, 받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체가 일을 받았죠. 물체가 일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에너지가 변해요. 에너지가 변화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때 변화하는 에너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제 다뤘을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 많이 들었던 게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인데 카이네틱 에너지 이제 EK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중학교 때 이 공식을 운동 에너지를 무조건 외워라 해가지고 했었을 텐데요. 이때 값이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해서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값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기억에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때는 위로 올라가는 뭐 이런 게 없어서 위치 에너지하고는 상관없지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계속 가하게 되면 이 물체는 속력이 발생하겠죠. 가속도가 증가할 거고 아니면 속력이 뭔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때 속력의 값인 운동 에너지로 표현되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요거를 한번 계산도 한번 해보고 요 왜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지도 한번 따져 보도록 할게요. 정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2kg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물체를 20N을 줘서 잡아당겼고요. 물체를 5m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은 이 물체에다가 얼마만큼의 일을 했을까요? 이따가 대입을 하시면 되죠. 이 물체에다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했나요? 20N 곱하기 몇 미터 이동했죠? 5m 이동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물체에다가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100줄만큼 일을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질량은 크게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물체는 100줄만큼 일을 받았는데 이 100줄만큼 뭐가 변화하느냐? 이때 에너지가 증가, 변화한다고 했는데 더 특별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는 거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일 받은 만큼, 고스란히 사람이 일한 만큼 에너지가 변화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는데 처음 속도가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정지해 있지만. 그래서 이만큼 이동시켰어요. 마찬가지 S만큼 이동시키고 힘을 여전히 동일한 힘을 주고 있을 때 속력이 변하겠죠. V'으로 변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힘을 가했기 때문에 이 물체가 뭔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F는 MA 해가지고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시간 V, 처음 속도 V0,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시간 t만큼 갔더니만 어느 시점에 속력이 V'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요 기울기 값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고, 등가속도, 힘을 일정하게 줬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마찰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딱 반이 되는 지점, 여기가 요 두 개의 속도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했을 때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즉 요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의 면적하고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평균 속도하고 시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동거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칸이 모자란데 요따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어요. 지금 계속 일과 에너지 관계 따지는 거죠. 일을 했는데
물체에다 힘을 가해서 물체가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1을 한 거죠. 힘 F에다가 이동거리 S. 그러면 이때 F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 법칙을 써서 ma 곱하기 이때 이동거리가 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 사각형의 모양으로도 계산이 가능하죠. 이때 요 부분은 v0에다가 v'2로 나눈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때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요 이동거리를 시간 t분의 t 이렇게 쓰면 가로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2분의 v0 플러스 v' 요거에 t. 그 다음에 질량 그대로 쓰고요. 이때 가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속도가 여기에서 요만큼 변한 거죠.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쓸게요. 2의 v0에 플러스 v' t. 칸이 모자른데 아래쪽에 되는 거 줘야 돼. 요걸 수식을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2분의 요거 m 나오면 2분의 1 m, 그 다음에 요거랑 인수분해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한 번 더 쓰게 된다 그러면 2분의 1 m 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 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1이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무슨 소리냐? 2분의 1 m v 제곱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운동 에너지였죠. 그런데 프라임 속력이 나중 속도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속도 이렇게 제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로 위에다가 할게요. 운동 에너지 값의 변화량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즉 물체에다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너지가 변화한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속력만 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더라. 얼마만큼?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화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바닥에 이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위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등속으로 들어 올릴 때, 등속으로 들어 올린다는 소리는 이때 속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속도가 일정하다 라는 소리고, 요 소리는 R자 힘 F가 제로인 상태다 라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할 건데 요 물체를 아주 기계처럼 뭔가 R자 힘이 제로인 상태로 물체를 가속도 없이 들어 올리겠다 하는 문제인 거죠. 이 물체는 가만히 놔둬도 아래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냐면 중력에 작용해서 mg만큼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등속으로 들어 올린다는 소리는 사람이 들어 올린다고 치면 이쪽 위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야 될까요? mg만큼 힘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힘이 한 일은 얼마냐? 힘이 한 일은 W에다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그럼 얼마만큼의 힘을 가하고 있죠? 지금 mg만큼 가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물체를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h만큼 이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에다가 얼마만큼 일을 했냐면 mgh만큼 일을 했다. 이 mgh 뭐죠? 중학교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고 또는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 에너지인데 의역을 해서 요거를 이제 위치 에너지로 쓰는 거죠. 요 값이 mgh다 라고 중학교 때는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요거를 등속이니까 속도가 일정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물체에다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에너지가 변화하는데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 값인 요게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게 바닥이 아니고 요 바닥에 더 있어요. 여기에 바닥인데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를 뭐 H 프라임,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뭐 H0라고 한다 그러면 요 값은 이때 내가 들어 올린 요 H라고 하는 거는 H 프라임에서 나중 높이에서 처음 높이를 뺀 값인 거죠. 즉 요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적게 된다 그러면 mg H 프라임에서 H0 값이 되는 거죠.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 mg H 프라임, mg H0. 이것도 뭐예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변화하는데 지금 요 두 번째 상황은 위치 에너지가 변한 거죠. 위치 에너지가 변화했다. 좀 더 한다 그러면은 나중 포텐셜 에너지에서 처음 포텐셜 에너지를 빼준 값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하는 경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그 앞에서 얘기한 운동 에너지하고 이제 다 합쳐서 얘기한다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녀석은 물체에다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변화하고요. 운동 에너지도 변화하고 위치 에너지도 변화한 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 여긴 지웠지만 첫 번째 경우 위에 있는 옆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위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요 녀석이 제로인 상태로 운동 에너지만 변화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 상황은 등속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2분의 1 mv 제곱 v 값이 제로가 되는 거라서 v 값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변화량 값이 제로가 되는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만 변화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물체는 에너지가 변화한다 라는 거를 좀 내용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표현한 예제 문제가 괜찮은 게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고 뒤로 넘어가거나 마무리를 지어도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의 아래쪽 보겠습니다. 힘 거리 그래프가 나오고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한 물체다 라고 나와 있고 1kg 짜리를 오른쪽으로 2N을 가해서 4m 이동했을 때 그래프를 활용한 면적은 뭐냐, 뭐 받은 일은 얼마냐, 속력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데 힘 거리 그래프 나오면 항상 강조를 했죠. 기울기하고 면적이 갖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된다. 또 요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그렇게 활용되진 않고 면적이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 그래프의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면적 구하는 거 많이 했었던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고 가로가 갖는 의미 거리 S, 세로가 갖는 의미 힘 F, FS 이게 뭐죠? 1이죠. 1 W 1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럼 그래프에서 물체가 4m 이동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일은 물체가 4m 이동하는 동안 받은 일은 얼마일까요? 그럼 요때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죠. 면적이 1이라고 했으니까 가로 곱하기 4, 세로 2니까 8줄 1을 받았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이 물체는 4m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왔을 때 속력이 얼마냐 그걸 묻는 거죠. 세 번째 문제, 4m 이동했을 때의 속력은 얼마냐 그걸 묻는 거죠. 일과 에너지 관계 설명할 때 첫 번째로 이 물체에다가 일을 하게 되면 물체는 무엇이 변화한다? 에너지가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잡아당겼으니까 속력이 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얘가 위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아닌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는데 얼마만큼 변화했을까요? 고스란히 일을 한 만큼, 일을 받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더라 라는 거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뭐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의 변화량.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 그러면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 나중 속도에서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처음 속도인 제곱값을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인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정지했었죠.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처음 속도가 제로인 상태잖아요. 얘가 제로가 되는 거죠. 요게 8줄. 그럼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위에다가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1kg이고 나중 속도를 구하는 문제고요. 얘 제로니까 얘가 8. 따라서 V'의 제곱은 16. 따라서 나중 속도는 4m/s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15페이지. 이제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중학교 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뤘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눠줘 프린트에 보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아마 중학교 때 다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죠.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가 덜덜덜덜덜덜덜 해서 올라가서 이제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공포감을 유발하려고 정지했죠. 가장 높은 지점이겠지.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는 제로인 상태고 정지했었으니까 가장 높은 위치니까 위치 에너지는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개의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도 100이 되겠죠. 이제 롤러코스터가 출발합니다. 떨어져가지고 한 요 정도쯤 왔어. 요 정도쯤 오게 되면은 위치는 처음보다 줄어들었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한 60으로 감소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물체는 떨어지면서 속도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생겼으면 2분의 1 mv 제곱인 운동 에너지가 생겨났겠죠. 증가했겠지.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증가할까요? 얘가 40 감소한 만큼 얘는 40 증가하더라. 그래서 요거 더한 값이 항상 처음 역학적 에너지랑 같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바닥에 도착했을 때도 한번 볼까요? 바닥에 도착하면 많은 학생들이 정지돼서 속력이 속력이 제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약간의 오개념인 거고 바닥에 도착하는 그 순간 속력이 가장 빠르죠.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으니까 위치 에너지 바닥이니까 얘는 제로가 되겠죠. 그럴 때 고스란히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100이 되는 거고 이 두 개 더한 역학적 에너지도 항상 일정하더라 하는 내용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렇게 아마 중학교 때 다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이제 앞에서 배운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걸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A 지점에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려서 자유낙하 운동을 시킬 겁니다.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처음 속도가 제로인 상태에서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B 지점을 가게 된다 그러면 높이는 뭔가 줄어드는 쪽으로 변했을 거고 속력은 V'으로 뭔가 증가를 했겠죠.
C 지점을 가게 되면 바닥에 닿는 그 순간 가장 빠른 속도가 될 거고 높이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A, B, C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을 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숫자를 넣어서 각 지점의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해 볼까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인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mv 제곱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mg h 값인 거죠. 그럼 A 지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 A 지점은 처음 속력이 제로예요. 처음 속력이 제로니까 요 운동 에너지 값은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더라. mgh라고 하는 요 녀석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요게 A 지점입니다. 그럼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B 지점 2분의 1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때 B 지점의 속력은 v'이니까 v'의 제곱 플러스 mg 이때 h 값은 B 지점은 h'이잖아요. h' 요게 무엇하고 같아야 되냐? 얘하고도 같아야 되는 거죠. mgh C 지점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더한 값인데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m 속력이 v'이죠. v' 제곱 플러스 mgh인데 얘는 바닥이니까 h 값이 없으니까 그냥 제로로 할게요. 요게 mgh랑 같아야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요게 내용이 정리한 게 단데 이제 여기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뭐 물체 질량 뭐 1kg이다. 1kg. 그 다음에 요 h 값이 10m다. 그 다음에 여기를 뭐 5m다. 라고 할 때, 요 B 지점에서의 속력이랑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을 구하여라.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된 거에서 저기서 힌트들을 구해서 여기에 있는 요소에다가 대입만 해서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한번 빨리 해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A 지점부터 한번 순차적으로 볼까요? 2분의 1 질량이 1kg 처음 속력이 얼마인지 0이니까 얘는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질량 1, 중력 가속도 10, 높이가 1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이구나. 그럼 B 지점에서도 100줄, C 지점에서도 100줄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그럼 B 지점에서 2분의 1, 질량 1, V'을 구하는 문제인 거죠. B 지점에서의 저 속력을 구하여라. 플러스 질량 1, 중력 가속도 10, 높이가 5, 요 한 값이 요거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50 넘어가고 2 곱하게 된다 그러면 V'의 제곱은 100이 되는 거고 따라서 V'은 10m/s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점에서는 10m/s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얼마가 되느냐? 요따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2분의 1, 질량 1, V' 값을 구하는 거고 얘는 바닥이니까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요. 얘가 100줄이라는 소리죠. 넘어가게 되면 V' 제곱은 200. 그래서 따라서 V''은 10 루트 2 m/s가 되더라. 10 이런 식으로 주어진 어떤 역학적 에너지가 동일하다라는 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그걸 활용을 해서 문제들을 접근하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일가 에너지 정리 뭐 등등등등 많은 걸 했는데요. 아직 탄성 에너지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하지 않았는데 좀 순서를 바꿔서 뭐 헷갈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탄성 에너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